자, 이번 시간도 백문백답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밑에 보이는, 여기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책을 추천해달라 라는 그런 추천을 받아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이쪽 부분으로 질문 언제든지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 원칙을 세웠는데, 보는 즉시 이제 답변 드린다. 제가 시간이 된다라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해외 근무를 하고 있고 휴가를 간다라고, 휴가 때는 사실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주전 근무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은 것만큼 제가 옆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강의를 요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강의 신청해 주신다라고 해서 스케줄 조절해서 강의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으로 강의 요청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강의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권 책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 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책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책은 뭐 한 10권, 뭐 7권 정도 읽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게, 이 책이 많이 읽고 적고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작게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많이 읽었을까? 한 100권, 한 200권, 300권 정도, 500권 이상 부분에 대해 책을 읽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다독을 한 상태에서 작게 읽어도 된다라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빙성이 있겠지만,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 읽을 필요 없다, 책 몇 권 안 읽은 상태에서 몇 권 읽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신빙성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는 부자가 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빙성과 부자이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독을 한 상태에서 책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해를 하고 이제는 인정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이 읽지도 않은 상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조금 그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동안에 1,500권 정도 읽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 자, 책을 한 10권 정도 읽을 때는 지식이 쌓이고요. 책을 100권, 200권, 300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통찰력이 쌓인다. 지식이 쌓이는 것과 통찰력이 쌓이는 것. 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느껴지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많은 성공자들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은 전쟁했던 그 당시에 아무리 전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마차 뒤에는 책을 전용으로 싣고 다니는 그 보관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 당시에도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정복자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의 재테크 부분과 책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 대한 예시 부분을 든다라고, 수많은 예시들이 많죠, 사실.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콜스탈로니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투자자들은,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얘가 굉장히 한국 사람을 예를 든다라고 하기에는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 예를 들고 싶어요. 근데 이 김봉수 교수를 우연찮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취미가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요, 일주일 동안에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내도록 방송이 됐던 그 다큐멘터리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본 적이 있어요. 자, 금요일 저녁부터 보기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까지는 쫙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좀 빠른 속도로 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봤던 한 프로에서 백만장자 스토리, 부자 스토리에 해당되는 한 10분짜리 영상이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거기서 김봉수 교수가 나왔습니다. 자, 김봉수 교수는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예, 있겠죠. 이제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굉장히 뭐 이제 다양한 화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신 분이지만 주식 투자자로서 더 크게 유명한 분이십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가 자, 2004년 정도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4억으로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400억으로 불립니다. 400억으로 불려요. 100배를 불립니다. 자,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식 잘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주식 투자자들이 꼭 읽어야 될 5권, 뭐 사람들이 엄청 추천하는 그런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책 5권을 10번씩 읽어라. 자, 10번씩 읽으라면 한 50번을 읽어야 돼요. 50권을 읽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김몽수 교수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됐냐?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녀가 이제 대학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을 가려고 하게 되면 미국 대학 학비 너무나 비싸지 않겠습니까? 2년 최소로 2억 정도 드는데요. 대학교를 갔을 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카이스트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잔고를 통장 잔고를 보니까 보내줄 수가 없는 능력을 확인한 겁니다. 굉장히 자기감에 빠져서 주식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자기 동창들 중에 동창 모임을 했는데 한 전문 의사였는데 그 친구가 동창 모임에서 자기가 다 쏘고 외제차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외제차 사야겠다. 외제차를 살려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해야겠다. 이 2가지 이유로 주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4억을 가지고 끌어 모아 대출 끼고 막 해서 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턱대고 바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죠. 무턱대고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6개월 동안 200권의 책을 읽어요. 200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투자를 시작을 해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400억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다독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시작했다라.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독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의 중요성 한 권을 10번씩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투자 같은 경우는 10권도 물론 중요하고 이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 투자든 하나같이 투자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심리를 알려고 하게 되면 인문도 알아야 되고요. 철학도 알아야 되고 재테크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심리적인 부분 이 사람들이 그 마인드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이해하는 그 확률들이 굉장히 많겠죠.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저자의 생각들을 접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5권의 책을 추천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7분 책 읽기에서도 맨 처음 다뤘던 책인데요. 보도셰프 돈이죠. 자, 돈에 대한 시각을 싹 바꿉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솔직히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 돈 솔직하게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인생 전반에 있어 성공하는 그 원리라든가 자신의 그 범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돈을 다루는 방법, 돈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 이 돈에 대한 모든 시각들에 대해서 싹 설정을 시킨다. 바르게 설정시킨다. 라는 측면. 굉장히 두껍지만 쉽게 읽힌다라는. 중간중간에 질문들을 던져요. 질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20년 뒤에 자신의 목표라든가 그런 게 작성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책도 다 있어. 근데 오래됐는데도 2014년에 읽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2014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고전들까지 싹 섭렵을 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로 보도셰프 돈을 꼽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웃집 백만장자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부자공식에서도 제가 다뤘었는데요. 부자공식 총정리를 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 책들에서는 하나같이
이 스탠리, 토마스 스탠리라는 이웃집 백만장자의 저자에 있는 공식을 다룹니다. 공식을 이제 인용을 하고요. 그만큼 부자에 대해서 선구자예요. 부자만 연구를 했다. 굉장히 이런 연구를 오래 했어요. 미국 부자들에 대해서 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측면들을 분석했던 부분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떤 인종, 어떤 나라 사람, 이민 왔던 어떤 나라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지 아십니까? 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요? 아니고요. 첫 번째가 러시아계입니다. 러시아계가 왔을 때 1위에 해당되는, 왜 그렇게 러시아의 이민자들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 성향인데요. 특이하게도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민을 와서 부자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 2세대가 나왔을 때 제 2세대에서 이제는 일반적인 평범한 부류에 속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웠죠. 그런 통찰력.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민이 왔을 때는 사업을 보통 이민이 오게 되면 학벌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죠. 일반적인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소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학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못 들어가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성공의 확률이,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는데, 부자이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성공적으로 한다면 사업이 성공은 부자가 되는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선택, 이때까지 자신이 학벌을 쌓지를 못했던 그 컴플렉스 때문에라도 자녀들은 관리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시킨다고, 그 많은 돈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편입되게끔, 자, 월급쟁이 노예지 않습니까? 임금 노예. 마르크스도 임금 노예라는 단어를 쓸 만큼 기업에 종속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죠. 월급쟁이는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되지 않을 그런 턴어라운드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자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남다르죠. 그런 시각들을 한번 보면서 부자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똑바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책, 이웃집 백만장자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세 번째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코스톨라니죠. 제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100번 이상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 같은 경우도 5권에 포함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 주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봉입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쓴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워렌 버핏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라든가 워렌 버핏이 돈을 주고 자서전을 쓰게 했던 전문 작가를 고용했던 책은 존재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쓴 책은 없어요. 근데 워렌 버핏급에 해당되는 그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여러 권 썼다라는, 그 중에서 자신의 투자 경험들을 싹 정리를 한 거예요. 전부 싹 정리를 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80년 인생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역발상, 역사, 약세장 투자. 왜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80년 살아오는 그 인생의 경험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래 얘기하지 않을게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이 책이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평생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책, 저는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어렵게 샀어요. 사실 지금 판매가 되지 않는 책이고 중고로 사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샀었을 때 당시 중고책을 한 2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어렵게 찾아서 샀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좀 판매가 잘 안 된다. 중고책도 잘 흔하지 않는다.
이 책이 뭐냐면 이제 부에 대한 인식을 싹 바꿉니다. 자, 이때까지 1차원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1차원적인 투자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 그 저자의 생각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까지. 일본 저자거든요. 일본의 그 사례까지 다루는데 어떤 방향이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성공적이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 방향성, 실제 성공한 사례들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 역발상, 여러 가지 이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을 불리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또 이 책에서 좀 주요하게 저는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본 경매 투자자예요. 경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경매는 싸게 사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죠.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몇 개 없어요. 주식도 그렇지 않고요. 일반 부동산 투자도 그렇지는 않죠.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금매로 샀을 때는 병매와 같은 싸게 산다는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이 있겠지만 경매만큼 이런 확실한 이런 이기는 게임은 없다. 경매하기는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쉽게 접근을 하기는 힘들죠. 지식적인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경매지만 경매를 참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흔치가 않죠. 이제 평일 때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사업가라든가 만약에 좀 뭐 전업 투자자들한테는 이득이고 참여를 충분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우리는 못할 뿐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경매에 해당되는 그 경매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일본 경매 부자가 그 70채 가까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성승장구하고 있다는.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는 뭐 G2였기도 하고 뭐 G3로 지금 내려왔긴 하지만 G3였지만 그 정도로만큼 선진국이죠. 한국보다 조금 더 경제 성장은 빠른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는 뭐 이제 한국 전쟁도 거치고 그만큼 뒤늦은 이런 부분 때문인데 아무튼 그런 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20년까지는 경매가 괜찮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선구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했던 일본에서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그 방향성, 경매가 일본에서도 10년, 20년 앞서 있는 일본에서도 그러면 10년, 20년 정도가 우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0년까지는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었죠. 좀 특이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벤저민 프랭클린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는 잘 때마다 한 30분 정도 매일 읽고 있습니다. 매일 한 20번 정도 읽었는데요. 하버드에서 첫 번째로 꼽는 추천도서 첫 번째로 꼽는 책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다이어리. 벤저민 프랭클린의 그 위대한 인물이라는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100의 모델이에요. 100달러. 우리나라도 뭐 심사임당 5만 원권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0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 자, 피레침을 만들었고요. 소방소를 조직을 소방서 지금에 있는 소방서의 기초를 틀을 닦았고, 그리고 도서관에 대출 도서관에 처음 그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제 미국 그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국회의원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다방면에서 역사적인 그 두각들을 나타냈는데요. 특이하게도 지금 같은 경우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죠. 프랭클린 다이어리.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잘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부분이 놀라웠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프랭클린 몇 년도 사람이냐면 1700년 초반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정, 숙종 뭐 이럴 때예요. 한 개인이 그냥 평범했던 정말 누구보다 평범했던 사람이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같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 책의 중요성, 책을 엄청나게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었고 그게 성공의 바탕이 되었지 않았을까, 통찰력의 바탕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책의 중요성, 그 자사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 1700년대에 해당되는 그 왕들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썼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는다고 하더라도 한 3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질적인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1700년대에 적어놨던 그 그림에도 시간 관리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조언들이라든가 뭐 공부의 필요성, 책의 독서의 필요성, 그리고 성실함의 중요성, 그리고 목표의 중요성, 모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들어가 있냐? 자신이 실패했던 그 기록들에 대해서도 다 숨김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졌더라는 그 부분까지 넣기도 하고, 그 여자 몸 파는 여자를 샀던 그 기록까지 들어가 있어요. 숨김없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 흐름들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죠.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을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모든 아까 말 시간 관리라든가 목표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실행력의 중요성이라든가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 체계 중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재테크를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 정말 재테크 책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 자극을 받고 앞으로 살아갈 그런 방향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도 해답을 얻는 그런 책인 것만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청권 읽고 추천드리는 베스트 5 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